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어느 순간 미래를 예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어떻게 될까 잘 몰라서 불안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될 것인가, 이 급여는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미래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찾아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제 출연진이 많으면 좋으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좀 있나요? 타로? 타로? 와우. 맞아요. 타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야. 너무 정답을 얘기해버렸네. 맨날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그런 능력이 아직 없다면 뭔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쌓는 거? 맞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왜 정했냐면은 그때 희수님하고 같이 퇴근하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사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정리해서 좀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풋 값이 첫 번째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풋 값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칙의 기준점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엉망으로 간다. 그럼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특정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연력학 법칙으로 가는데 연력학 첫 번째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A라는 곳에서 없어지면 B라는 곳에서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에너지들이 있고 두 번째 이 방향 자체가 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향이 엉망으로 가는 게 기본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연기 같은 거죠. 연기를 이제 환풍기 같은 게 없으면 연기가 꽉 차게 되는 거고 연기가 발생하는 곳에서 이제 파이프를 만들어서 환풍기 같은 걸 연결하면은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제 엔트로피 제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환풍기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다 여러 테이블에서 고기를 많이 구우니까 대화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때 어느 순간 AI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파라미터가 늘어나면서 능력이 생긴 그 시점을 창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창발이 발생했는데 그 기준 처음 발견한 기준이 선과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선한 거의 결과가 뻔하고 의도가 나쁜 것의 결과가 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비나 요즘 사기 뭐죠? 데이트 사기 하는 건 뭐죠? 데이트 사기? 로맨스 스캠. 맞아요.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 그 끝엔 돈 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결론이 정해져 있고 악한 것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끝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차장님이 있어요. 그럼 그 차장님이 제 옆에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장님이 저한테 막 팀원들 막 비난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차장님의 의견을 계속 따라가면 그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눈치챘기 때문에 그걸 다 차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윗사람만 하는 게 아랫사람들도 수법을 씁니다. 다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동업도 똑같은 거죠. 동업하는 멤버가 3명인데 한 명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은 뻔하다라는 거죠. 근데 동업을 하는 사람이 3사람인데 3명 다 너무 선해. 너무 양보를 많이 하고 이타적이야. 그 끝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 현대 요소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이제 선과 악이었어요. 마치 반도체를 발견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0과 1을 이제 전자공학이 발생한 것처럼 이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예측할 수 있었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은 인풋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창발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이제 미적분이거든요. 미적분이 왜 미래를 예측하는 건지 아세요? 아신 분 있나요? 비분해서 적분하니까. 그러니까요. 미적분이 보통 언제 계산 어느 때 쓰죠? 원 계산할 때? 네? 원 둘레 계산할 때. 그러니까 가속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원래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확대를 해서 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직선으로 만들 때 쭉 가다 보면은 이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절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속도인 거예요.
그냥 수직이 무조건 빠른 건 아니거든요.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빠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곡선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속도가 붙었을 때 가속을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서 이 공의 속도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을 딱 굴렀을 때 그냥 평평하게 내려오는 거랑 직각으로 내려오는 거랑 이 곡선으로 내려오는 거랑 곡선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가속도를 계산을 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다. 왜냐면 그 통계적 사고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빨리 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천천히 가는데 저 사람만 빨리 가고 있느냐, 그리고 방향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미래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 인생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욕심으로 막 서둘러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사람이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을 거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기 이심을 자기만 돈 벌어야 되고 자기만 잘 돼야 되고 이 욕심 그득그득한 사람이 빨리 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죽으러 가고 있다. 빨리 죽으러 가고 있다. 남을 돕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랑 비슷한 거죠. 농사를 정성껏 계속 열심히 가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가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수확하는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았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뢰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라가 모든 형태가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어떤 사고에 발생하는 보안 같은 데 쓰는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는 막 뭐 잠금 장치가 없어도 되는 나라가 있을 거고 어떤 나라는 CCTV 앞에 다 달아놓고 그런 나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신뢰가 사람 관계도 협업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를 갖고 있으면 에너지가 좀 덜 하거든요. 마음 상하는 게 덜 하잖아요. 막 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고 그런 청량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나만 내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생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고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이런 게 보이고 나면은 이제 처음 조직이 들어 딱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 여기 폐업하겠다. 여기는 진짜 유명해지겠다. 10년 지나면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을 갖추고 있느냐요. 예를 들면 우리 계산해 봅시다. 엄청 쉬운 건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배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계속 가꾸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연기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되겠냐라는 거예요. 본질을 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매일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매일 노래를 더 잘 부르게 창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더 잘 될 거라는 결국은. 그러니까 찰나에서는 어떤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언정 본질이 아닌 건 결국 다 버림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 가서 이 회사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본질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선해요. 그럼 이제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어떤 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팀의 뭐 리더격인 사람이 친절하고 막 온유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모든 걸 엉망으로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치되고 사고가 터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사고 수습만 자기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고 수습 나기 전에 막 노력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럼 그 조직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고 수습 나기 전까지 숨어 있다가 사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 한 것처럼 해서 직원들 다 잘라내고 또 자기 의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심히 초반에 설계를 열심히 하고 초반에 잘못된 걸 빨리 알려주고 위에랑 싸워주고 밑에는 보호하고 이런 사람 리더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 조직은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더 크게 보면 그 리더가 회사의 오너가 아니고 그냥 일개 뭐 팀장이라든지 이러면은 이 큰 흐름을 또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될지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 팀장은 나가서 잘 되겠죠.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죠. 왜? 진짜 이 회사 자체가 악한 조직이라면은 악을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앞잡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가 악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 여기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악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잘 발견을 해야 돼요. 빨리 부추겨서 빨리 망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어렵고. 그런데 생각보다 심플해요. 생각보다 우리 결혼하는 게 거의 뭐 TV 보면은 지금 젊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보기에는 결혼이라는 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정도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결혼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이 쉬운지 아세요? 사랑하면 맞아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쉽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고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양보하게 돼 있어요. 내 기질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숙과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살면은 성숙과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랑하고 사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사업도 똑같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은 큰 발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면은 내 생각이 발전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천력이 올라오고 눈 뜨면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게 나 혼자 잘 되는 건 누워 있는 거야. 편안하게 누워서 누가 뭘 떠주면 물 먹고 이게 우리 나 혼자 잘 되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인 거고 남이 잘 되고자 하면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물 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미래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져 있고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어느 정도 측량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를 자기가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거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했어. 이게 측량이 아니고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나는 평균보다 한 발 더 나갔어. 그러면 이게 계산해 보면 나중에 올라가는 거고 가속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한 발 더 나갔는데 오늘은 두 발 더 나갔네. 근데 보니까 또 네 발 더 나갔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산 1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측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도전을 하다 멈추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일하는 것도 재밌고 어느 정도 가속도 올라왔어요. 근데 소비자가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측량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반응할 수 있는 임계점,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성질을 갖추고 나서야 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데스밸리라고 치면은 이 데스밸리는 무조건 거쳐야 돼요. 누구나 거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거쳐야 되는 거를 나만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과정을 저는 못 이겨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직접 뚫어내기 제일 좋아요. 직접 뚫어내야만 항상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직접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면 또 그만큼 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수월하게 가려면은 그 과정을 다 즐겨야 된다. 근데 즐길 수 있는 것도 미래에 대한 측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놀다가 일도 좀 열심히 하고 또 밥도 먹고 좀 놀다가 좀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을 했어요. 이거 진짜 거의 완벽한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남들은 괴롭고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 동동 굴리고 있는데 나는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밤늦게 간 거 자세히 보면은 낮에 놀았어. 근데 밤에 새벽에 집중된다고 해서 새벽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숙면을 마치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쌓이고 쌓이니까 가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도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데미지라든지 그런 거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까지 뭘 한 걸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만큼 내가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량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계속 찍어내는 게 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리팩토링을 해놔서 어느 정도는 자동화시키고 어느 정도는 수동으로 하고 그리고 수동으로 계속 발행하다가 이거는 좀 교집합이 나오니까 또 리팩토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진짜 그 가속도가 붙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급해서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만 하고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수행만 한다는 거는 가속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어떤 사람을 보거나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다. 그 심지어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타로나 결혼 전에 이렇게 보잖아. 사주 같은 걸 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오묘한 이치가 저는 우주적 이치가 있다고 저도 믿어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걸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주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의 단점을 이제 보고 이제 특정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지런한 삶이 선한 삶이라든지 민감한 게 악한 거라든지 물론 그런 거 짧은 시간에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그걸 이해하면 점점 밝은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사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 딱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인 자세가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삶은 엉망이 될 거라는 거죠.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좋은 원리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엉망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엔트로피를 낮춘다는 거는 희생밖에 없거든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남을 위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미래가 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좀 딴소리긴 한데 그래서 미래 예측 그런 것도 사업을 좀 해볼까?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또 그러니까 잘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괴롭게 누가 살고 싶겠어요. 누구나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끌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정말 그런 사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온라인도 됐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안전한 그 여러 가지 제품들도 저렴해졌고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요소들이 절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그 사업을 하던 우리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졌지만은 이걸 가지고 완성품으로 가는 과정은 좀 쉬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게이트키퍼라고 부르나? 우리가 컨텐츠 뭐 PD가 되든 뭐 작가가 되든 언론사가 되든 이런 것도 이제는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이센스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질적인 걸 전달하기 위해서 플랫폼도 많고 IT 회사 만들 필요도 없고 유튜브 같은 데 올리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경쟁이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노는 것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뭐 자본도 사실은 양적 완화로 돈도 찍어내면 그만이잖아요. 근본 인재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진 금의 몇 퍼센트를 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 전 세계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돈 찍어내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무한히 될 거고 모든 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럼 저는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꾸준히 해 나가면 내가 어떤 일을 사명감을 즐길 수 있다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먹고 잘 살려면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개발로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 미래가 그려지는 건데 사실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회사를 차렸는데 내가 마케팅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소비자가 반응할 거야. 이게 착각이 아니고 측량을 해서 안 요소가 많아야겠죠. 구매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소비자의 심리는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우선으로 하는 건 뭔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인계점을 뚫어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게 그려지면 날마다 나아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아서 재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려지는 게 있나 싶어서 각자.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개발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있나요? 교육이요. 저는 예를 들면 만약에 저면 근데 와이프가 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프 굶기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IT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거 있잖아요. 설렁탕이랑 곰탕 해서 면을 넣을 건지 밥을 넣을 건지 그래서 진짜 조그만 이잖아요 형태로 해서 상가 요즘 망한 상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거 할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설렁탕에 뭐 맥주나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쨌든 힘든 시간들이 그 저녁마다 다들 돌아가는 힘들 테니까 그냥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부담스럽게도 안 하고 이런 걸 이제 장사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매일 그 설렁탕을 뿌려야 되니까 이런 거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결국은 사람은 많고 사람은 누군가는 뭘 먹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만 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그걸 재밌어 한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도 미래를 설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알고 그리고 한 가지 메뉴를 파는 것도 한 가지만 팔아야 내가 안 힘들고 다수 입장에서는 이게 한 그릇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기 어려운 거 일부러 한 거죠. 많이 우려야 된다든지 그럼 밤새 우리는 거예요. 밤새 우리는 데만 신경 쓰고 그럼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팔고 여러 메뉴를 파는 거죠. 그리고 저렴하게 판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생각 안 하고 노동을 사랑해서 이 노동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개발도 사업도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개발이 아닌 예를 들었지만 개발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계속 밤에 우려가지고 한 그릇씩 파는 거지 뭘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걸 사랑해야 소비자가 없을 때도 계속 만들어가고 맛을 퀄리티를 올리고 한 명이 오면은
맛있어가지고 입소문이 나가서 한 두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이 IT 서비스를 하는 것도 동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무 저만 얘기했는데요. 주제가 미래 예측이라 그랬나? 저 개발자나 교육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요새 드는 생각이 그 저희 집이 원룸인데다가 빨래 돌려다 보면 다 널어놔야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작거든요. 근데 저번에 여자친구가 이제 물 좀 떠다줘 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물을 떠서 막 줬는데 처음에는 그게 엄청 귀찮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다시 믿고 보니까 몸을 엄청 자유자재로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 찍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새 운동에 좀 꽂혀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한 사람은 계속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몸에는 적신호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왜 안 하게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5, 60대가 됐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괜히 모르는 거 괜히 집에다가 무릎 아픈 거 아니야? 아니면 어깨 아픈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젊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나이가 되면 그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공부해보고 알려주려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그래 투표하는 데 가보니까 그 어르신들 500원 주고 가서 뭐 거기 상주하면서 PT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럼 고객이 이미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알려주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형태의 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남을 돕고 돈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거기서 하나씩 붙여 나가는 것들이 좋지 않나.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겠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소비자도 서비스를 느끼는 거니까. 저는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제품을 내가 구매했을 때 그 제품이 사랑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 다이어리를 팔아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 요소에 뭐 이렇게 이스터에그라고 부르나? 그런 것도 숨겨놓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느끼는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정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레드오션에서도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근데 모든 기준을 돈을 많이 벌고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좀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돈이라는 게 안 벌어지면 멈추게 되고 돈을 또 만족한 만큼 벌어도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나 목표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거기 심리가 얼마나 빡세겠어요. 그 소비자가 없으면 괴롭고 또 많아도 괴롭고 막 그럴 텐데 엉망진창으로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유창해져가지고 양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치면은 지금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정말 컨텐츠를 사랑스럽게 만드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럼 무조건 먹고 살 것 같아요. 아직도. 왜냐면 지금 전부 다 그냥 AI로 딸깍으로 이렇게 뭐 돈 벌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가가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컨텐츠만 만드는 거예요. 뭐 AI를 활용하든 예전 과거 자료를 활용하든 그런 어떤 관점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이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족감이 있으니까. 미래 예측으로 왔다가 갑자기 뭐 먹고 살지로 갔는데. 저 미래 책에서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네. 그 이사님이 성과 악을 구분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그걸로 한번 바라보려고 시도해 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의도가 선한가 악한가 그러니까 성과 악을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똑같이 구분하려고 해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약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스스로 보기 시작했던 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의도가 선한가? 라고 봤을 때 그럼 잘 되겠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이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 이사님이 늘 말씀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 지속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어차피 잘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회사 일이라는 게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회사 하는 일이 뭔가 강도가 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이대로 하면 커리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그것들을 싹 끄고 나니까 진짜 한 스텝씩 계속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 제가 쓰는 치산 수법인데,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은 너무 치산 습관이 뭐냐면은 너무 좋은 게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하고 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강하면은 해결이 되고 선하면 탈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순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내가 기분이 좋은가를 따지는 거죠. 기분 순간에 내가 진짜 치사한 놈인가? 약한 사람인가? 의도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는 모여서 엉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미래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순간순간에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인정받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보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냥 다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제 발전하려고 하는 이상향을 다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서 실수에도 간대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 재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또 저는 계속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 힘들어서 지금 지쳐 힘든데 저 사람 자꾸 나아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생각을 저는 생각 잘 안 해요. 내 의도가 그런 나쁜 의도는 없었다. 내가 자랑을 해서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냐를 전 따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따지냐면 안 좋은 거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뭐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그 뭐라고 하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한다? 낙심한다? 용어가 안 떠오르는데 재수없다? 비교해서 우울하다? 어떤 사람 비교했는데 비참하다? 비참하다. 비참한 거를 이제 언제 느끼냐면은 근데 그 비참이 뭐냐? 열등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숨이 안 쉬어지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숨만 쉬어도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뭘 하는 거랑 상관없이 상대는 그걸 느낀다. 그러면 저 사람이 숨을 못 쉰다고 해서 내가 숨을 못 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워낙 다양하다. 그거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정신 차려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리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누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해서 넘어져 있으면 손은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사실 저 부끄러운 행동할 때도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저도 인간이고 실수 덩어리고 기질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를 미련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 즐기고 감사함을 느끼기 바쁘지 그런 어떤 후회의 감정 자체를 저는 잘 안 느끼거든요. 이것도 훈련돼서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일단 첫 번째 과거에 대해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뭐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 이건 좀 아니지.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나아가야지. 뭐 발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저는 우선순위가 와이프거든요. 와이프랑 사랑하고 있는가, 이쁜 말 하고 있는가, 내 기분이 좋은가 이것만 따지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리적분에서 기울기를 보면은 이 상태가 됐을 때 그 저항력이 없어져요. 허들이 없어져서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이 참 중요한 요소인 게 내가 선한 의도인가. 제 팀원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그때 유니티 할 때 원장님이 그 해상도 관련돼서 하셨잖아요. 근데 디자인팀에서 난리 쳤잖아요. 막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원장님이 선한 의도로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팀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줄 때 의도가 선했다. 나는 더 개선하기 위해 했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과만 보고 자꾸 지적한단 말이에요. 결과만 보고 왜 이렇게 못했어? 뭐 알아보고 갔었어야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다 탈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더 높은 강도로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지만 마음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계점을 쫓기 위해서는 마음의 선도 그만큼 다가가줘야 이 정신이 맑고 어려움 속에 안 빠진단 말이죠. 대중에 공개가 되거나 내 사업을 외부에 딱 드러냈을 때 처음에 다 비난하죠. 다 갓난쟁이 딱 사업 오픈했습니다. 애기 딱 출산했습니다. 했는데 비교 대상은 다 20살 넘은 성인과 아기 능력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키워나가고 어느 순간 키워나가다 보면은 커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업체는 또 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결국 그 얼마큼 잘 키워가냐가 핵심이니까 그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바른 방향으로 키워가는 게 좋은 거죠. 부모님이 되는데 뭐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막 소매치기를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사랑으로 양육하다 보면은 잘 크는 거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악한 의도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가 악해가지고 그 투자자가 너무
상장해가지고 물론 이제 상장하겠다고 이제 투자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상장해서 그 빨리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한다든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수치로만 이렇게 가니까 그건 망하는 건 너무 뻔한 거죠. 진짜 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고자 선택해서 악한 행동을 행하는 걸지, 아니면 처음에 선했는데 이게 뭔가 상황이 계속 힘들어지다 보니까 악하게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거는 저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처음부터 악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제 어릴 때 환경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빨리 촉진되냐의 차이지만 저는 다수가 악한 대로 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게 다 이기적인 게 악하다라는 거거든요. 민감한 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르시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악한 사회예요. 아니 이기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썩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이기적이니까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가 있죠. 출산율부터 뭐 결혼해서 이혼율까지, 그리고 자살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그 경제 성장률, 이거 다 어디서 기인하냐면 여기서 기인하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선한 사회예요. 남을 돕고 그럼 우리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출산율도 높아지고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서로 키워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큰다 하더라도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처음 나왔는데 직장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삼성맨이란 말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삼성을 비난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는 파란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파란피는 아닌 거예요. 입사를 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청을 계속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를 달성하게 되고 우리 또 평가제니까 서로 경쟁해서 임원까지 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택한다. 사업가들도 똑같아요. 대표가 되면요, 이게 직원들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끝없어요. 하소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자들이 뭘 딱 얘기해요. 정을 떼고 가감 없이 진출해 나가. 우리 돈 못 벌면 내 돈 너 다 갚아야 돼. 교도소 가야 돼. 뭐 여러 협박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정을 떼거든요. 정을 떼면 괴롭습니다. 정을 뗀 순간 다음날 눈 뜨는 것조차 괴로워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사는데 정을 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부부 사이가 딱 그래요. 정을 뗀 순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악한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 보면 갖고 놀려고 하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를 제안하고 싶어요. 선하고 호구가 되라. 자발적 호구가 돼서 세상 만사 일 다 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유창해져요. 업무에 유창해지고 그 사람 개개인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지식적인 그 능력이 창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모이면 사업도 할 수 있고 자본가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업무를 잘해가지고 어떤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이 자본주의에서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길이. 선하고 자발적 호구다 왕의 길. 그래서 이제 최상위 기보가 이 세상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호구가 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이커나 매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문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철학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말 이게 다 맞음에도 우리는 이 마음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악의 길을 가게 돼요. 젊어서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자발적 호구가 되라 그러고 맞죠? 남을 도우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인문학을 이해하면은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작용이에요. 날마다 탁 눈을 떴는데 어제 부서진 마차를 고칠 생각으로 눈을 떠. 그럼 같이 출근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마차 다리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현장에 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며칠 하다 보면 이게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사랑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배려하고. 근데 진짜 세상이 공평하게도 욕심내는 사람은, 서두르는 사람은 죽게 만들어놨어요.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화나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서둘러가지고 그 분노 유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은 막 맨날 칼치기 한 사람 있다고 쳐봅시다.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보만 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뭐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했어요. 선한 걸 누가 막아요? 이 세상 누구도 법이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우리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면서 살아요. 이건 사기꾼이 되고 결과는 교도소 가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른 거를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요.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은 이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국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니까.
그런 곳에서 이 선함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무기고 얼마나 뛰어났냐, 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악한 것보다는 상대가 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선한 걸 해야 한다. 이게 훨씬 더 이득이다. 내 마음이 죽어가는 걸 살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족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 따뜻한 말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느끼는 그 효능감이 있단 말이야. 사랑에서 올라오는 이 만족감, 그 미래가 주는 그 행복감, 이 황홀한 이런 감정들은 사랑에서 다 발생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전부 다 악해도 나 혼자만 선하게 해도 돼요. 다 선에 물들게 돼 있어요. 사랑에 물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 고파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 찾고 있다.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누가 나 좀 사랑해줘요. 우리 여행 가는 이유가 누군가 날 사랑해줄 사람 없을까?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정확하게 선해야 돼. 사랑은 선의 그걸 품고 있어요. 희생을 갖고 있거든요. 인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엄청 선한 거라는 거죠. 고객을 사랑하고 파트너를 사랑하고 그게 이제 너무 좋은 거고. 악은 나만 잘 되는 건 다 악인 거예요. 티 안 나게 다 악이에요. 막. 주변에서 누가 좋아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제일 빨리 눈치채거든요. 속일 방법도 없어요. 악한 거는 그냥 맨날 분노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싸우고 살아야 돼요.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야 돼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서로 따로 살아가는. 그럼 따로 살아갈 때 그 느끼는 정신적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 제 아는 동생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맞죠? 그러면 한 바퀴 뭐 술 한잔 하고 막 하고 포장마트 가는 데서 놀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이 꺼져야 막 같이 있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을 뗀다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악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정말 괴로운 삶이에요.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괴롭거든요. 가정마다 다 무너져 있고 우리나라가 다 무너져 있는 이유가 누구도 선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게 제일 쉽고 선하게 사는 게 가장 잘 되기가 좋아요. 선한 사람을 도와주지 누가, 맞죠? 그래서 아무튼 제일 좋은 기술이다. 그래서 미래를 계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한 의도냐 악한 의도냐.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